네, 코인키스입니다. 2025년 8월 22일 금요일입니다. 9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출장 중이어서요. 오늘 오전까지는 지방에서 지금처럼 방송을 하고 이따가 오후에는 제가 한 2시 전후쯤에 복귀할 것 같은데요. 그때 또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가격은 새벽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잭슨홀 미팅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추가적인 낙폭이 있었다. 그래서 4,000원 선을 겨우 이렇게 수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잭슨홀 미팅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따가 오늘 저녁 방송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밤 11시에 제롬 파월의 발언이 드디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향방이 갈라질지가 결정이 되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현재 4,000원의 뭐 가격보다는 오늘 밤 11시를 더 집중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은 21,100 수준입니다. 0.34.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뭐 낙폭이 좀 있었다,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오른쪽도 있었지만 어쨌든 뭐 보합,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잭슨홀 미팅이 이제 미국에서 와이오밍에서 열리기 때문에 미국 그 마운튼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는 이제 그 산악시라고 하죠. 이제 한국 시간으로 바꿔야겠죠. 한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제가 빨간색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8월 22일 오늘부터 해서 금토일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정도 더 말씀드리자면 제롬 파월의 기조 연설은 오늘 밤 11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모두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의 여부에 관계없이 뭐 기분 뭐 나쁠 것도 좋을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저희 방송에서 제가 자주 하는 멘트처럼 우직하고 무던하게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금요일 22일 오전 9시잖아요. 9시에 시작이 되는데 지금 9시 52분이니까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잭슨홀 미팅은 어떤 격식을 갖추는 미팅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캐주얼하게 표현하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오늘 뭐 이따가 또 어떤 속보들이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저희 방송 구독 눌러두시면 놓침 없이 여러분께서 시청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고량주 과정도 많이 가입하시던데,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자, 우리 고량주 회원 가입하시면 게시물을 터치하시면 돼요. 게시물을 터치하시면 고량주 회원분들만 보이는 비밀의 또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해서 딱 500강까지 왔거든요. 네. 제가 1000강 찍는 게 목표거든요. 1000강. 저의 개인적인 목표인데, 1강 찍을 때 가격이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한 5, 600원 정도 됐습니다. 한 600원, 500원? 아니요, 500원도 550원인가? 아마 됐을 겁니다. 500강까지 오는데 지금 아무리 떨어져도 4,000원. 그죠? 1000강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결제 시스템이니까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 계좌를 공개하거나 뭐 그런 행위는 일절 한 적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5%만 받겠습니다. 수질 관리를 위해서,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수질 관리를 위해서 5%만 받겠습니다. 망설이실 분들은 망설이시고, 결단하실 분들은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정책 관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요즘 뭐 코인리스 등을 포함한 암호화폐 관련 기사에서 이렇게 연준 이렇게 위원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뭘 보시면 되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보시면 됩니다. 이름. 제가 늘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죠. 그분의 이름을,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의 이름을 검색을 해보세요. 왜 검색해봐야 되냐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거니까요. 검색해봐서 평소에도 저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평소에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니까 매파적인 이야기를 한 것일 뿐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그 투표 권한도 없는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할 수는 있죠.
근데 투표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따가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자, 파월 의장이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드러낼지 이목이 쏠린다. 저는 뭐 딱히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hawkish라는 것은 매파적인 입장이라는 뜻입니다. 매파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매파적인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뭐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됩니다. 원래 당연히 어떤 뭐 도널드 트럼프가 뭐 압박을 한다고 해서 정치적인 움직임을 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제롬 파월이 뭐 얄밉기도 하지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현재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뭐 주위의 어떤 압박. 그래서 FOMC라는 것은 어떤 독립적인 기관이잖아요. SEC와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지난 2022년 이후에는 잭슨홀 회의에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강한 시그널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그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의 입장 변화에도 시장의 이목이 쏠릴 것이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저는 제롬 파월의 발언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저분이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에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그 FOMC 발표를 통해서 연설을 통해서 하는 것을 봤을 때, 야, 저분이 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구나. 근데 그분도 이제 언젠가는 금리 인하를 이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뭐 계속 아무리 매파적인 발언을 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버티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when의 문제죠. when. 언제. 근데 우리는 이제 9월에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 싸움으로 지금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관련 우려가 이미 선반영돼서 잭슨홀 회의의 증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선반영된 것이라면 뭐 이런 느낌이겠죠. 이거 4,660원부터 저도 일정 부분 동일하는 부분이 있다면 4,660원 8월 10일 이 고점 때부터 이 4,000원까지 한 600원 정도를 평균 빼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플로 예를 든다면요. 그죠? 한 2주 만에 600원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물스물 내려오는 것은 그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이라고 적혔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반영된 것이 만약에 이 논리가 맞다면 이 600원짜리, 마이너스 600원짜리 이것 때문이다. 아니 이것에 어떤 귀결된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저게 맞다면요. 뭐 그런 것이고 그리고 매파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증시 충격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 매파적인 잭슨홀 회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선반영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잭슨홀 미팅 기대됩니까? 기대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기대가 썩 안 될 겁니다. 저기서 또 얼마나 또 무서운 소리를 하려고 저러나. 그래서 600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저는 신빙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보다는 이슈에 더 집중해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된다. 물가 여전히 높다. 첫날 금리 인하 신중론이 나올 거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를 600원어치 맞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분 뭐 좋을 것도 없지만 나쁠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것도 크게 봤을 때는 잔파도에 불과할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패드워치가 이제 오늘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26일 뒤에 이제 금리 발표를 하는데 퍼센티지가 많이 떨어졌어요. 75% 그리고 금리 동결이 25% 이렇게 75대 25로 거의 많이 쫓아온 건 사실입니다. 네, 많이 쫓아온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세가 역전되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과 한 달 전에 7월 21일 진짜 딱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는 금리를 동결한다라고 했던 게 41.7% 거의 비등비등했어요. 한 달 전에는 비등비등했다고요. 반반이었다고요.
그랬다가 갑자기 92% 올랐다가 언젠가는 100%도 됐었죠. 그렇다가 지금 82%, 그다음에 75%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여전히 만약에 진짜로 뭐 만약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 이랬다면 역전됐을 겁니다. 뭐 그런데 아직까지도 75% 지금 잭슨홀 미팅이 오늘 밤 11시에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75%면 그래도 적지 않은 FOMC 위원들은 적지 않은 트레이더들 또 은행들 기관들은 그래도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을 어느 정도 점치고 있다라고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일이 FOMC 회의라면 지금까지 정보로는 금리를 낮출 근거를 찾지 못하겠다. 이게 근거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근거가 없으면 9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또 난리치겠죠. 지금 도널드 트럼프는 9월에 금리 인하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때가 저도 진짜 비컷 이야기까지 나와서 비컷이라는 게 뭐냐면 금리 인하가 영어로 rate cut이잖아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빅컷입니다. 0.5까지 나왔을 때는 되게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좀 무너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잭슨홀 미팅은 지나가 봐야 한다. 오늘 밤 11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 매우 중요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최근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입건된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향해서 즉각 사퇴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협상을 할 줄 알거든요. 말 안 들으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으니까 털어보는 거죠. 그리고 FOMC 의장도 지금 약간 그렇잖아요. 3조 원 FOMC 건물 리모델링 이거 너무 과하다. 뭐 이런 거 얼마든지 또 먼지를 털려면 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뭐 저희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FOMC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진짜 미약한 것 그 이상 수준으로 작용을 하긴 할 겁니다. 대놓고 나는 그래도 9월 금리 안 해. 뭐 이런 이야기까지는 상당히 그분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아무리 정치와 관련이 없는 분야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로 여운을 남기고 단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강의형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래서 아니면 정보 전달형 또는 강의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께 저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래들은 7일간 저점 매수 했습니다. 고래들은 됐습니까? 해임 촉구 9월 금리 인하 없을 것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은 막 싫어요를 누르고 싶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베스 맥은 원래 저런 분이에요. 원래 좋은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새겨들면 되는 참고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굳이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연준이 끝났다. 글쎄요. 자, 9월이 이렇게 9월에 어떻게 될지 그것은 짧게 보면은 굉장히 숨막히는 순간일 수 있고 길게 보면 그것 역시 잔파도에 불과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짧게 보면은 지금 당장 그 어떤 발언에 따라서 진짜 요동칠 수 있거든요.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 그러나 길게 보면 금리 인하는 한다. 그게 웬의 문제겠지만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정중히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빨리 복귀를 좀 준비를 해서 이따 오후 방송부터는 스튜디오에서 지금 좀 여기 좀 울리죠. 여기가 좀 공간이 층고가 좀 이렇게 높습니다. 층고가 높아서 좀 소리가 울리죠. 좀 양해 부탁드리고 자 고량주 과정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와서 뭐 아무것도 별거 없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들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2시에 뵙겠습니다. 2시 전후쯤에 빠르면 1시, 2시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따 뵙겠습니다.